네, 안녕하세요. 아는네커TV의 내과 전문의 유대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다이어트 A to Z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께 찾아뵙게 됐는데, 그동안 코로나 원숭이 두창 같은 조금 무겁고 어려운 주제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렸었는데, 이번 시간부터는 조금 친숙하고 일상생활에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주제로 여러분들께 찾아뵙게 됐습니다. 그래서 운동요법, 식이요법, 다이어트에 관해서는 너무나 많은 정보들이 사실 우리 주변에 있는데, 사실 실천을 해도 일정 두세 달 지나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그런 유혹들을 견디기가 어려워서 결국 다이어트에 실패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살을 뺄 수 있을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일단 우리가 기본적으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어려울 수 있지만 그래도 이해를 하고 넘어가셔야 음식을 고르고 내 몸이 소화되는 과정이 있어서 어떻게 해야 살이 빠지는지 이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탄수화물이란 무엇일까요? 탄수화물이라는 말 그대로 이 안에 여러 가지 당질, 식이섬유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는데, 이런 용어를 모두 아우르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탄수화물 안에 당질, 식이섬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음료수를 사거나 어떤 식품을 구매할 때 그 라벨지를 보면 당질과 식이섬유가 각각 따로 표시가 돼 있어요. 근데 사실 탄수화물 안에 당질 플러스 식이섬유가 이퀄 탄수화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당질에는 포도당, 설탕, 전분 이런 것들을 모두 다 통합하는 용어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 식이섬유는 사과에 들어있는 식이섬유 이런 것들을 일컫는 그런 말이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당류, 이당류, 다당류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오늘 주목할 점은 결국 포도당이라는 거죠. 그래서 포도당이 어떻게 역할을 우리 몸에서 하는지부터 살펴볼게요. 우리가 당질을 이제 섭취를 하면 그게 포도당으로 이제 최종적으로 분해가 돼요. 물론 과당이나 갈락토스 이런 걸로도 이제 생성물이 될 수도 있지만 단순하게 접근을 해볼게요. 그래서 포도당이 형성되고 포도당에 의해서 ATP라는 에너지 형성 물질이 발생을 하는데,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모든 우리 몸의 대사는 ATP라는 마치 화폐 같은 거죠. 내가 말하는 데 있어서 아니면 생각을 하는 데 있어서 다 ATP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에 의해서 내 몸이 유지가 되는데, 결국 포도당에 의해서 ATP가 만들어진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나 많이 섭취를 해요. 음식을 많이 섭취하는데 사실 그걸 잘 못 쓴다고 한다면, 실제로 우리가 은행에 저축을 한다거나 주식을 할 수도 있지만 우리 몸의 에너지는 어디로 가게 되냐 한다면, 간과 근육에 일단은 먼저 한 10%에서 20% 정도 글리코겐이라는 물질로 전환이 돼요. 그래서 나중에 내가 진짜 굶거나 음식을 못 먹을 때, 예를 들어서 잠자는 중에는 그런 것들이 실제로 글리코겐에 있는 저장한 포도당을 다시 꺼내서 쓰는 용도로 활용하기도 하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이제 지방세포의 지방으로 축적이 되는데, 우리가 이런 과정은 결국 누가 이런 모든 진두지휘를 하냐라고 했을 때 인슐린이라는 물질이 이 모든 과정을 다 진두지휘한다는 거죠. 그래서 인슐린이라는 게 분비가 일단은 처음으로 되면, 우리가 음식을 섭취하면 일단은 근육과 간 쪽으로 가서 글리코겐으로 다 저장을 시켜요. 그런 다음에 포도당이 또 남아 돌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어디로 끌고 가냐? 인슐린이 바로 지방세포로 끌고 가서, 이제 너는 중성지방으로 저장이 돼서 조금 기다리고 있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탄수화물 중독이라고 해서 탄수화물을 계속 찾게 되는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사실 이 인슐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과식 한 번에 엄청 많은 양의 음식을 섭취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탄수화물이라고 한다면 포도당이 갑자기 상승을 하게 되죠. 그러면 이 상승된 채로 사실 놔두면 크게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인슐린이라는 게 따라서 분비가 되고, 그에 따라서 혈당이 갑자기 바닥을 치는 거죠. 정상보다 훨씬 더 떨어져서 저혈당 상태를 만드는데, 이때 굉장히 짜증나고 무기력해지고 공복감이 더 들어서 더 많은 탄수화물을 찾게 되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인슐린이라는 게 양날의 검인 거죠. 적절하게 사용될 때는 내 몸에 이로운쪽으로 작용을 하지만, 결국에는 이 혈당이 계속해서 높은 상태가 유지되면 인슐린이 분비돼서 지방세포로 지방을 쌓이게끔 하고, 혹은 혈당을 너무나 떨어뜨려서 오히려 탄수화물을 더 찾게 하는 그런 부작용도 있다는 거죠. 더불어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비만이 되면 사실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아, 나 그냥 조금 뚱뚱한 채로 살면 되지 않느냐. 남들보다 조금 더 비대해지고 이런 것들이 크게 문제가 없다면 사실 살 빼라는 이유가 없어요. 하지만 의사들이 계속 살을 빼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가 이 지방세포에 지방이 쌓이면 쌓일수록 내장 지방이 증가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장 지방 안에 이제 TNF 알파라는 이 사이토카인 염증 물질을 분비를 하게 되는데 이 물질이 여러 가지 당뇨, 고혈압, 동맥경화 같은 것들을 유발한다는 데에 우리가 살을 빼야 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대사증후군을 일으키고 그 끝은 결국 뇌경색과 심근경색이라는 것이죠. 더불어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혈당이 높아질 때 이게 그 자체로도 문제가 있지만 우리가 최종 당화산물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당질과 단백질, 우리가 모든 음식에는 순도 100% 당질만 이루어지는 음식들은 굉장히 극히 드물어요. 항상 단백질과 같이 이렇게 결합이 되어 있는데 최종 당화산물이라는 게 이렇게 형성이 되고 이게 내 몸에 쌓이면 쌓일수록 여러 가지 질병들을 유발한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사실 이 최종 당화산물에 대한 여러 가지 부작용이나 이런 것들은 아직 연구가 조금 필요한 시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햄버거나 감자튀김, 포테이토 칩을 먹으면 뭐 실제로 연구를 해보니까 뭐 고지혈증이나 혈압 뭐 이런 것들을 다 올렸다. 그게 이유가 뭘까 했을 때 최종 당화산물이 많아져서 그렇지 않을까라는 그런 이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줄여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탄수화물 섭취를 조절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요약을 해보면 우리가 탄수화물을 섭취를 하면 표준적으로 이제 적당 용량만큼만 드신다면 그게 간과 근육의 글리코겐으로 저장이 되는데 너무나 과하게 된다면 지방의 지방세포로 저장이 되고 그 다음에 최종 당화산물 같은 것들이 늘어나게 되면 그런 것들이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을 일으켜서 결론적으로는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같은 것들을 유발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탄수화물 섭취를 어느 정도 조절해야 된다라고 하겠습니다. 제가 다음 시간에는 과일에 대해서 조금 뭐 이슈,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